관악 드림타운이라고 관악구에 초대형 단지들 3,500세대 언덕배기에 있죠. 여기에 전세 물량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지금 전화를 해봤는데 진짜 이게 전세가 없는 거예요. 3,500세대에서 전세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정부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순간 전세 물건은 다 사라진다. 그래서 서울의 경기도의 핵심지 전세가 하나도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파트에 전세를 구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잘 보면서 어디에 전세가 많이 부족한지 그 지역은 피해야 되는 거죠. 피할 지역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쿤입니다. 서울 전세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3,000가구 단지 전세가 제로다. 노도광 전세 매물 왜 시 말랐나. 지금 노도광이 전세 매물 건수가 3개월 전 대비 전세 물량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작년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토지에 들어가면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도 전세를 끼고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면서 100% 실수요자 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한 4, 5개월을 이렇게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물량이 한 채도 없는 단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노원구에 중계동하고 상계동 일부 지역만 이렇게 보는데도 19개, 20개 정도의 단지가 전세 물량이 제로입니다. 왜 이렇게 전세 물량이 다 사라졌을까요? 대통령이 SNS에서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유예 안 한다. 그래서 다주택자 매매 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매매 물량은 많고 전월세 물량은 사라지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하는 거겠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죠. 그래서 유가가 폭등하고 공사비 폭증으로 공사하는 게 쉽지가 않고 재개발 재건축도 추가 분담금이 급증하면서 신규 공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이라도 사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계약갱신 청구권. 집주인이 실거주를 들어오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2+2 총 4년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거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썼어요. 근데 요즘은 50% 넘게 전세를 4년을 산다. 시중에 다주택자도 없어지는 와중에 기존에 있던 물량도 4년씩 계속 살아버리니까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거죠. 집주인들도 이제 세입자를 아예 내보내고 공실인 상태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팔기 위해서 전세를 안 놓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들어가면 한 4년 동안 못 파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주인들도 공실로 놔두면서 매도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시중에 매매 물량이 나오는 만큼 전세 물량은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전세가 핵심 키워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듯이 3,000세대 대단지에 전세 물량이 하나도 없다. 아니 3,000세대면 전세 물량이 못해도 한 4, 50개는 있어야 돼요. 근데 관악 드림타운이라고 관악구에 초대형 단지들 3,500세대 언덕배기에 있죠. 여기에 전세 물량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지금 전화를 해봤는데 진짜 이게 전세가 없는 거예요. 3,500세대에서 전세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정부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순간 전세 물건은 다 사라진다. 그래서 서울의 경기도의 핵심지 전세가 하나도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파트에 전세를 구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잘 보면서 어디에 전세가 많이 부족한지 그 지역은 피해야 되는 거죠. 피할 지역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2호선 라인 봉천역 아래쪽에 이편한세당 서울대 입구라는 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1,500세대인데 여기도 전세가 물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500세대면은 물건이 10개에서 20개 정도 전세 물건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세가 하나 남았다. 자, 여기는 보라매역 신풍역 사이에 여기 신길 뉴타운이죠. 신길 뉴타운 쪽에도 지금 전세가 아예 없는 단지가 8, 9개 정도 보입니다. 이쪽에서 전세를 구하는 것보다 이 옆에 지역으로 동작구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물레역 옆에 물레 힐스테이트 해당되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 건너편에 물레자이 물레동의 랜드마크 대단지죠. 1,300세대 중에서 전세 물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하나. 9호선 등촌역 염창역 위쪽에 나홀로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철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한강까지 전세 제로 단지들입니다. 와,
와, 이렇게 전세 적은 곳은 서울에서도 드문데 이 바로 아래쪽은 이제 목동이거든요. 목동하고 강남 쪽은 지금 여러분들 전세 물건이 좀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쪽은 현금 부자들이 미리 사는 수요로 전세로 계속 돌리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은 오히려 전세 물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10억 이하짜리, 9억 이하짜리, 6억 이하짜리 물건에서는 전세 물건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지금 특징이에요. 이 특징을 알고서 서울 전세를 접근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서구 쪽은 마곡에서도 특히 이쪽 내발산동이라고 그러죠. 지금 5군데 전세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가자역, 경의중앙선 위쪽 가재울 뉴타운이고요. 상암 DMC 뉴타운 쪽이라서 아파트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그래도 전세가 한 몇 개씩은 있거든요. 가자역 밑에 쪽 여기 성산동 쪽은 지금 전세 전멸인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전세 전멸입니다 지금. 그리고 3호선 라인 녹번역 쪽 전세가 제로고 주변 단지들도 지금 전세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3호선 독립역 주변이 싹 다 대단지들이 전세가 제로고요. 그 아래쪽에 강북에 가장 유명한 경희궁 자이가 있죠. 전세 물건이 몇 개 있긴 한데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소콜님 그러면 경기도 쪽으로 가서 전세를 구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경기도는 지금 더 심각합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요. 이재명 정권 들어오고 지금 1년도 안 돼서 1만 2천 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남 미사지구요. 전세 물건 제로인 단지가 꽤 많이 보이죠. 여기 분당 보면은 서현순에 대충 봐도 지금 13곳 이상 대단지들이 전세 물건이 제로고요. 지금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경기도 수지구 볼게요. 죽전역 부근 그리고 보정동이라고 카페거리도 있고 학원가가 여기가 잘 발달돼 있는데요. 지금 약 40단지가 지금 전세가 제로라고 지금 나오는데 전세 물건이 없어서 난리죠. 신분당선 쪽 수지 구청역 쪽으로 가보면 20개 가까이가 전세가 제로 단지들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상황이 올해 만만치 않고요. 내년에 잠깐 조금 나아졌다가 그 다음부터 또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경기도 공급이 많아갖고 경기도는 집값이 하락한다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이제 강제 매수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도 부족하지만 경기도도 부족해서 이 적정 수요가 서울 경기 2,200만 명이 사는 곳이니까 약 11만 가구 정도는 매년 들어와야 이제 가격이 유지된다 하는데 올해부터 그 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해서 향후 3년에서 5년은 입주 물량이 거의 역대 최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하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세 물량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이번 정권 4년 넘는 기간 동안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가 다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없어진다, 전월세가 없어진다. 동급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지난 문재인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번 정권까지 총 10년여의 시간 동안 똘똘한 놈 한 채 우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다 팔고 제일 좋은 한 채로 가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고요. 다주택자는 지금까지 전월세 공급자였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다주택자 때리기를 시작하면서 혜택은 다 사라지고 의무만 주어지고 다주택자들은 마귀라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다 이제 귀찮다 이제 돈이고 뭐고 다 팔아버리는 상황 속에서 이제 보유세, 세입자 리스크 그리고 세입자 한 번 들어가면 4년은 그냥 살고 나오죠. 그래서 요즘은 팔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공실로 놔두고 팔지 다음 세입자를 넣지 않죠. 두 번째는 강남 쪽과 중계 목동, 분당 같은 학군지 쪽은 전세 물건이 그나마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입지에 똘똘한 한 채는 예전부터 돈 있으신 부자분들이 많이 좀 사놓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낮죠. 서초구는 올해 한 5천 가구 정도의 신규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쪽은 잠실 르엘이 1월 달에 입주 물량이 좀 있었고요. 서쪽 같은 경우는 광명도 올 초부에 좀 입주 물량이 있었지만 김포하고 인천 쪽에 입주 물량이 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강북은 지금 은평구 쪽 입주 물량 외에는 올해 1000세대 이상 입주 물량이 아예 없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강북의 전세가 폭등할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전세 폭등의 첫 신호탄이 될 것 같고요. 빠르면 봄, 늦어도 여름이면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가가 폭등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데이터라는 거는 아무리 빨리 취합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2주 전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데이터는 과거라는 거죠. 저는 현재의 지금 시장을 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데이터보다는 2주가 빠른 거죠. 데이터는 항상 2주가 늦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 규제 여파로 15억 이하 물건들이 거래가 실거주장으로 비강남권, 노원구라든가 강서구라든가 이런 쪽이 매매 상승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강남에서 시작된 폭등장이 중하급지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도는 12군데 규제 지역 위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전세가 또한 핵심 지역 위주로 상승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단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 시장의 붕괴. 전월세 수요자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전월세 물건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다주택자들도 사라지고 매수 수요는 서울로 끊임없이 모여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은 지금 역대 최저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요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많이 증가할 거라는 예상, 월세가 증가할 거라는 예상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아파트 전세가 계속 사라지면 사람들은 빌라 전세를 선택할까요? 아파트 월세를 선택할까요? 매수를 선택할까요? 대중들의 선택이 앞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들이 전월세를 구하는 임차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